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놀라운 의료기기가 미국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처음에는 뇌 손상 환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입소문이 퍼지다가 그 효과가 권위 있는 의학저널에 발표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일 품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이 혁신적인 한국 기술이 한 미국인 간호사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콜린스입니다. 8개월 전까지만 해도 보스턴 종합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수석 간호사로 일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미라클 미셸이라고 불렀죠. 저를 통해 가장 위태로운 환자들도 놀라운 회복을 보인다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거든요. 콜린스 간호사. 3번 병상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레지던트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기관 삽관 준비해주세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시했죠.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제 일상이었어요. 중환자실의 깜빡이는 모니터 불빛 속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는 환자들을 지키는 일이 저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병원 카페에서 더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12시간 연속 근무도 저에겐 일상이었죠.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주 3회는 요가 수업에 참여했고 주말이면 남편 브라이언과 함께 보스턴 근교로 하이킹을 떠났어요. 여기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 숨을 헐떡이면서도 브라이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당신은 정말 지치는 법이 없네.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사실 올해 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죠. 병원 동료들도 저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셸, 넌 정말 대단한 엄마가 될 거야. 친한 동료 리사가 자주 말했죠. 그런데 2023년 8월 17일,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일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찾으며 갑자기 두통이 밀려왔어요. 간호사로서 저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그냥 잠 좀 자면 나아질 거야. 중얼거리며 차 키를 찾았어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의료인으로서 저는 증상을 즉시 인식했어요. 뇌출혈이야. 911에 전화해야 해.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음에 기억나는 건 주차장 보안 요원이 달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였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죠.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ICU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매일 환자들을 돌보던 바로 그 중환자실이었죠.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목에는 기관 삽관 튜브가 있었고 온몸에 모니터링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브라이언이 붉은 눈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수염은 며칠 동안 깎지 않은 듯 지저분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미셸.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일 동안 기다렸어. 말을 하고 싶었지만 튜브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대신 눈을 깜빡여 대답했죠. 닥터 스탠슨, 제가 늘 존경하던 신경외과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죠. 미셸, 자발성 뇌출혈이 있었어요.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 손상이 있었고 즉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뇌의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에 상당한 손상이 있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삶이 영원히 달라졌다는 걸. 간호사로서 저는 이런 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최선의 치료를 받아도 완전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이틀 후, 기관 삽관 튜브가 제거되었어요. 첫 말은 브라이언을 향한 것이었죠. 나 괜찮아.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눌하고 느렸죠. 브라이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당신은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알고 있었어요. 수술 후 첫 주는 악몽 같았어요.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할 때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죠.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병실 창문을 통해 병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때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던 간호사가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되었죠. 미셸, 오늘은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밝은 미소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동정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환자로 대하는 모습이 참기 힘들었어요. 그들의 전문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불편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환자가 아니야, 미셸. 어느 날 밤 브라이언이 제게 속삭였어요. 당신은 내 아내야. 우리가 이겨낼 거야.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앞에는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2주 후, 저는 재활센터로 옮겨졌어요. 병원 생활과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 처음 물리치료사 제시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그녀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불확실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미셸.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숟가락을 들어서 컵에 넣어보세요. 간단해 보이는 이 작업이 저에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어려웠어요. 제 손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숟가락은 계속 바닥에 떨어졌죠. 한때 응급 상황에서 정맥 주사를 놓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던 그 손으로 말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제시카가 격려했지만 저는 이미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재활센터 침대에서 처음으로 대성통곡했어요. 브라이언이 옆에서 저를 안아주었지만 그에게조차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고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요. 브라이언, 나는 답답함에 더 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가 속삭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그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항상 강하고 독립적이던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상조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죠. 재활치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작은 성공조차 큰 축하가 필요했죠. 어느 날은 혼자서 5걸음을 걸었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참했어요. 예전에는 12시간 근무 동안 병원 복도를 수백 번 오갔던 제가 이제는 5걸음에 축하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진전은 미미했어요. 의사들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기능이 많다는 것을요. 당신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셸. 닥터 파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 말투로 포장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졌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최상의 재활 프로그램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죠. 브라이언은 제 치료를 위해 야근을 자청했고 우리의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 브라이언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점점 커지는 청구서 더미를 볼 수 있었어요. 절망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브라이언과 첫 번째 큰 말다툼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될 거야, 브라이언. 당신이 나를 간병하는 삶. 당신이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라고 맹세했잖아. 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모르잖아. 말을 더듬으며 어렵게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한숨을 쉬더니 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늦게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우리 둘 다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침술, 대체의학, 심지어 실험적인 전기 자극 치료까지.
결과는 언제나 비슷했죠. 약간의 호전이 있다가 다시 정체기에 빠지곤 했어요. 어느 날 브라이언이 재활센터로 한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미셸, 이쪽은 진아 김이야. 당신이 예전에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한국인 동료 기억나? 기억이 희미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아는 2년 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최근 보스턴에 출장을 왔다고 했어요. 미셸, 어떻게 지내? 진아가 밝은 미소로 물었어요. 그냥, 그래. 힘겹게 대답했어요. 진아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한국에서 새로 나온 의료기기야. 뉴로웨이브라고 불러. 우리 삼촌이 뇌졸중 후에 사용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고 세련된 기기가 들어있었어요. 귀에 착용하는 이어폰과 비슷했지만 훨씬 정교해 보였죠. 이게 뭐야? 브라이언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신경 자극 장치야. 특정 주파수로 뇌파를 조절하고 손상된 신경회로를 재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대.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했어. 진아가 설명했어요. FDA 승인은 받았어? 간호사 본능이 튀어나와 물었어요. 아직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중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공식 의료기기로 승인받았어. 정밀 뇌파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자극을 제공하는 기술이라 다른 치료법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 브라이언이 기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뇌는 전기 신호로 소통하잖아. 이 기기는 그 신호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맞춤형 자극을 준대. 게다가 비침습적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어. 진아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기적의 치료법들에 실망했으니까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그가 물었어요. 내가 한국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어. 미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울게. 진아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브라이언과 저는 뉴로웨이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그가 제게 물었어요. 또 다른 실망 될까봐. 제 말은 여전히 어눌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접근법이잖아.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들었어.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세계적 수준이라던데. 다음 날 주치의 닥터 파커에게 뉴로웨이브에 대해 물었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미셸, 신중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해외 기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현재 표준 치료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치료사 중 한 명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미국 의료계가 너무 보수적이라 많은 혁신적인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늦게 도달해요. 개인적으로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뉴로웨이브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브라이언이 진아를 통해 기기를 주문했고 배송에는 10일이 걸렸어요. 상자가 도착했을 때 저희 둘 다 긴장했어요. 상자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기기와 함께 한글과 영어로 된 사용 설명서가 그리고 개발자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콜린스 씨께 저희 뉴로웨이브가 회복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함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김준호 드림. 이런 개인적인 터치에 감동했어요. 마치 멀리 있는 친구가 응원하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한국 회사들은 정말 고객 중심적인가 봐.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진아가 알려준 대로 기기를 설정했어요. 앱을 통해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제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되었죠. 하루에 30분씩 아침과 저녁에 사용해봐. 진아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2주 정도는 꾸준히 해봐. 첫날 밤 기기를 착용했을 때는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요. 귀와 관자놀이에 살짝 따뜻한 감각이 느껴졌을 뿐이죠. 마치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았어요. 브라이언은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어요. 잘 작동하는 걸까? 물었어요. LED가 깜빡이는 걸 보니 작동하는 것 같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야. 브라이언이 대답했어요. 둘째 날까지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셋째 날 아침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 더 맑았고
단어가 더 쉽게 떠올랐죠. 브라이언에게 아침 인사를 할 때 평소보다 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좋은 아침, 브라이언. 제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말이 더 또렷해졌어. 혹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날 물리치료에서 제가 잡는 공의 힘이 전보다 강해졌다는 걸 치료사도 알아챘어요. 오늘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뭔가 다른 걸 하셨나요? 치료사가 물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오른손으로 컵을 들 때 떨림이 줄었고 간단한 문장을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죠. 브라이언은 매일 밤 제 사용 일지를 기록했어요. 정말 놀라워, 미셸.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진전은 상상도 못했어.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10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브라이언은 당장 응급실로 가자고 했어요. 이 기기 때문인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급실에서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닥터 파커는 기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죠. 와, 검증되지 않은 기기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브라이언과 저는 또다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사용을 중단해야 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잖아. 저는 반박했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계속하고 싶어. 제가 주장했어요. 이틀만 쉬고 다시 시도해보자. 용량을 줄여서. 결국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진아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국 개발팀에 문의한 후 다시 연락해왔어요. 처음 사용할 때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간혹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대.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줄이고 강도를 낮추라고 하네. 우리는 개발팀의 조언에 따랐고 놀랍게도 두통은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회복은 다시 궤도에 올랐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짧은 거리를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복잡한 대화도 가능해졌죠. 제 목소리에는 점점 더 자신감이 실렸고 미소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브라이언은 제 변화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이 돌아오고 있어, 미셸.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닥터 파커를 찾아갔어요. 그는 다양한 인지 기능 테스트와 운동 능력 평가를 진행했죠. 결과를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미셸,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회복 속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뇌파 패턴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점수도 2주 전보다 30% 이상 향상되었어요. 그는 의료 차트를 다시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저는 뉴로웨이브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그는 미심쩍어 했지만 데이터를 보며 점점 관심을 보였죠. 흥미롭군요. 한국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혹시 기술 자료가 있다면 검토해보고 싶네요. 닥터 파커의 반응은 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매일 사용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에 참여했죠.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짧은 문장은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지팡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죠. 오늘은 재활센터에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닥터 파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외래 치료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집에서 지내도 충분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브라이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돌아온 것 같아, 미셸. 우리가 해냈어. 아니, 우리와 이 작은 한국 친구가 해낸 거야. 저는 뉴로웨이브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몇 개월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표정은 더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제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고요. 많은 뇌손상 환자들이 저처럼 희망을 잃고 있을 테니까요. 브라이언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첫 영상에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콜린스입니다. 신경외과 간호사였지만 뇌출혈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예상을 넘어 큰 반응을 얻었어요. 첫 주에만 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은 쏟아졌죠. 저희 아버지도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 기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놀랍네요.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기적 치료는 위험합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임상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기기를 홍보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이런 논쟁은 곧 의학계로 확대되었어요. 유명 의학 저널에 제 사례가 소개되었고 CNN 의료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도 받았죠. 미셸 씨, 많은 의사들이 이 한국 기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제 경험과 의학적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뇌파 검사, MRI 결과, 인지 기능 테스트 모두 객관적인 개선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송 이후 더 많은 환자들이 제게 연락해왔고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놀랍게도 뉴로웨이브를 개발한 한국 기업 뉴로텍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콜린스 씨,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술이 어떻게 실제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방문해 저희 연구소와 다른 사용자들을 만나보시겠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브라이언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비행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괜찮을까? 이륙 직전 브라이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당신은 뇌출혈에서 회복했어. 비행기 타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도시의 에너지와 효율성에 압도되었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고속철도는 믿을 수 없이 깨끗하고 빨랐죠. 뉴로텍 본사는 송파구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우아한 최첨단 인테리어와 함께 사람을 위한 기술 테크놀로지 포 휴메니티라는 회사 모토가 크게 새겨져 있었죠. 우리를 맞이한 김준호 대표는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화했죠. 콜린스 씨,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기술이 당신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연구소 투어에서 저는 기술의 발전 과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김 대표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죠. 사실 이 기술은 제 어머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당시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던 저는 모든 연구를 접고 귀국했죠.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된 연구가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단계의 개발 중인 기술들도 볼 수 있었어요. 뉴로웨이브의 다음 버전은 더 작고 효율적이었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뇌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소비자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뉴로웨이브를 사용 중인 한국 환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어요. 다양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죠. 놀라운 점은 환자와 의사 개발자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열린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의료진과 기술 개발자, 환자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해요. 한 신경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이런 삼각협력 모델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비결이죠.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 혁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병원들은 놀랍도록 효율적이었고 환자 케어 시스템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김 대표와 연구팀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김 대표는 놀라운 제안을 했죠. 미셸 씨,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당신의 의료 경험과 환자 관점은 저희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데
당신이 저희 환자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브라이언과 깊은 대화를 나눴죠.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지지할게. 이 기술이 당신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준 것처럼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뉴로텍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지금은 보스턴과 서울을 오가며 환자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죠. 제 간호사 경험과 환자로서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미국 FDA에서도 뉴로웨이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상시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정식 승인이 기대되고 있죠. 저는 FDA 청문회에도 참석해 제 경험을 증언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희망이자 삶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미국 환자들도 전 세계의 혁신적인 치료법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300만 구독자를 넘었어요. 매주 방송에서 뇌 손상 환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최신 재활 기술을 소개하고 있죠. 때로는 브라이언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해요. 미셸, 당신은 지금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한 시청자가 물었어요. 놀랍게도 이제는 약이 거의 필요 없어요. 뉴로웨이브 치료와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대부분의 증상이 개선되었거든요. 제가 사용하던 초기 버전의 뉴로웨이브는 이제 보스턴 의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한-미 의료 혁신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장 보람있는 일은 저처럼 갑작스러운 뇌 손상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저는 보스턴 종합병원 재활센터를 찾아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저도 6개월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한 환자 모임에서 말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한국처럼 혁신적인 나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뉴로텍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다리 프로그램이에요. 제 유튜브 수익 일부와 뉴로텍의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는 거죠. 당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김 대표가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말했어요. 기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지난주에는 하버드 의대 강연에 초청받았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많은 의대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한때 무너졌던 제가 이제는 미래의 의사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치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의학의 미래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에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의 민첩성과 기술력, 미국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가 만날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가끔은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쓰러졌던 순간을 떠올려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작은 기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브라이언과 저는 이제 정말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뇌출혈 이후에도 건강한 임신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확인해줬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어느 날 밤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여자아이라면 진아가 어떨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친구처럼. 제가 대답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삶이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게는 그 빛이 한국에서 온 작은 기기였습니다. 저는 미셸 콜린스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사아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